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26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680만원대까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를 보시면 1, 2, 3, 4, 5 이번 주까지 양봉 마감을 해주면 6주 연속 양봉이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에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해지는 구간은 결국에는 주봉으로 음봉이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도 주봉으로 이렇게 음봉이 뜨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경우가 여기 있었죠. 이런 식으로 쭉쭉 양봉을 올리다가 음봉 뜨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큰 조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주봉으로 음봉 마감 시점부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아직 그런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뉴스가 떴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일 동안이긴 하지만은 미국은 30%, 그래도 미국은 30%로 올렸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1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30%를 더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고, 어쨌거나 트럼프는 얻어냈죠. 대중국 관세 30%라는 걸 얻어냈고, 뭐 중국도 그럼 우리도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만 놓고 보자면은 미국이 조금 우세하게 끝났다라고 여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사실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다른 데에 갖다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무역국이 미국인데 그런 미국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은 결국에는 키는 미국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트럼프도 뭐 145%까지 이렇게 뭐 관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뭐 한 요 정도 한 30% 올리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 상당했다.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으름장을 놓고 전쟁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좀 협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30%나 관세를 올려받는 거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한 이런 흐름 자체를 원래 이제 주말간에도 트럼프는 이제 대중국 관세 80%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뭐 40%, 50% 정도, 뭐 아니면 트럼프가 얘기한 80% 정도, 혹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한 번의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측들을 다 뒤집어 엎고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세 협상이 됐다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더 나올 호재가 있나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도 윗꼬리는 달긴 했는데, 이에 반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물 시장 시작하면서도 갭 상승을 띄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스닥 선물이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이 갭을 띄워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따 본장 열리게 되면 또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아마도 이제 미리 이런 구간에서 쭉쭉 올려놓은 그런 이제 미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에 비해서 더 좀 반등세도 좋았고, 뭐 최근에 사실 떨어질 때도 나스닥에 비해서 방어를 잘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나서 조금 나스닥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하다. 이 무역 합의 소식 이후에 나온 이 상승세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윗꼬리를 좀 달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 윗꼬리 자체는 요 정도를 다시 장악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고점에서 공포감 주고 윗꼬리 캔들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겠구나 하면서 여기서 익절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 털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비트도 큰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되면은 올려놓고 횡보해주고 올려놓고 횡보해주고 올려놓고 지금도 횡보 구간 저점 여유 있게 우리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요 구간이죠. 이번 횡보 구간에서 찍고 쭉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이 구간 102.3K 여전히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저점 이런 식으로 높여가고 있으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요 정도까지, 결국에는 이제 103.6K 정도를 조금 타이트하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까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느새 벌써 다시 지금 비트코인이 104K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점 105.8K 찍고 지금 주춤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최고점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109.6K 정도, 109588이죠.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3.2%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또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만 탁 찍고 내려오지는 않고요. 돌파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과거에도 쌍봉 찍을 때도 여기서 여기 직전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넘겨주고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번 상승에서의 그 글로벌 M2 차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M2로 비교했을 땐 여기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후행 지표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이번에 뚫게 되면은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봉으로 음봉 뜰 때까지 일단 좀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봉상 장대가 이렇게 쭉 꼽히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힘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패턴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빠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약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1주, 2주 정도의 강세는 조금 더 점쳐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제 큰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안지 않을 수 있도록 손절가는 짧게 잡고, 차라리 이 구간에서 뭐 너무 큰 시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레버리지 좀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20-30배 이상도 레버리지 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에서 딱 요 정도 손절 잡고 위쪽으로 신고가까지 노려보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 아직까지도 이제 추세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뭐 조정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이제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고, 뭐 이런 구간 뭐 어떤 구간에서 샀어도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구간이나 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정이 세게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그냥 익절 로스겠죠. 이제는 익절 로스를 걸어두고 어느 정도 이제 푹 내려앉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92.9를 손절을 잡고 그 다음에 상방을 보는 전략,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주요 매물대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손절가를 좀 땡겨 올려가면서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된다. 혹은 어느 정도 익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진입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도 손절은 마찬가지로 좀 짧게 잡고 보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 카톡방에서도 불장에서의 매매법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이런 구간에서 뭐 쭉 올라오면서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익금의 일부는 여기서 좀 레버리지를 세게 태워서 손절을 짧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이 뭐 괜찮을 수 있겠죠. 오히려 저 레버리지로 고액을 여기부터 쭉 저 레버리지로 좀 홀딩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수익금의 일부를 여기서 재투자하는데 대신 레버리지를 확 높이는 거죠. 여기 뭐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뭐 5배, 10배 레버리지로 홀딩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으로 홀딩했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이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잘 잡았는데 거의 뭐 50배 롱을 잡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끌고 왔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다만 이제는 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익절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좀 레버리지를 높이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이제 쭉 빔이 터졌을 때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조금 이따 상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비트 흐름 여전히 이 횡보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파에서 두 파 정도 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어 올리는 그림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미중 무역 전쟁 협상과 더불어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15일에 직접 회담하자, 우리는 러시아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휴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젤렌스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 3월 이후로 두 정상 푸틴과 젤렌스키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앙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복수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젤렌스키가 조금 고개를 숙이는 모습, 이제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전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었는데 사실 거의 끝날 때가 된 것도 맞거든요. 계속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전쟁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액션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 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강하게 휴전에 대한 협상을 밀어붙인 그런 것도 있겠죠. 역시나 굉장히 이런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든지 상황을 읽는 능력은 상당히 좀 탁월하다. 그리고 최근에도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식 사라. 그리고 관세 전쟁 일으켰을 때도 주식 사라. 이런 식으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매수 시그널을 주기도 했고 사실 그 이후로 또 많이 시장이 오른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트럼프를 굉장히 조금 미워했었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시장의 반등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들은 상당하다. 그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내일이죠. 5월 13일 저녁 21시 30분 밤 9시 30분에 또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2.4%를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시장 예측치대로 거의 좀 비슷하게 최근에 나왔고 예측치보다 이제 전달과 전전달은 조금 낮게 나오면서 여전히 조금 물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는 있다. 다만 이제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파월이 쉽사리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관세가 미중 관세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픽스가 된다. 90일 동안이긴 하지만은 확실하게 좀 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파월도 관세 리스크가 없어졌네? 근데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2%대로 좀 CPI도 나오고 있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불확실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제 파월이 취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CPI까지도 조금 내일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트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현재 시장 예측치도 2.4%라고 한다면은 뭐 전달이랑 비슷한 수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3, 2.8, 2.4, 뭐 2.4.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높아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파월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그런 이제 명분을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CPI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웬만하면은 시장 예측치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이번 윗골이 좀 극복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더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뭐 이 지금 구간에서 레버리지 좀 써서 롱을 잡는다 상방 배팅을 한다라고 해도 손절은 조금 짧게 잡고 여유 있게 손절 잡으면 이 구간 횡보 구간 저점까지 좀 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꺾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02.3K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윗골이 달았는데 조금 더 비트보다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탄력성이 좀 더 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기서 살짝 꺾이는 듯 했지만 그거를 다시 다 이제 회복을 여기서 이제 V자 골파기를 좀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 구간 이제는 2440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더리움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볼 여지는 있다. 뭐 다만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이제 강하게 지금 반등을 줬고 사실 이 바닥권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요 구간에서의 반등폭 위쪽으로 126% 반등이 있었고 여기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반등폭 대입 시에 80%까지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요런 자리 2500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단 여기서 이제 주봉인데 일주일 만에 여기서 이제 39%를 밀어올린 힘의 세기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는 이런 초거대 장대 양봉이 뽑힌 이후에는요 요때랑 비교할 만하거든요. 살짝 흔들다가 한 번 더 위로 여기 장대 양봉만큼의 상승을 한 번 더 줬을 때 3200까지도 지금 노려볼 만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목표는 3200으로 잡는데 2440은 손절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어제 음봉 주면서 아래꼬리 달아줬던 자리 저점을 지켜주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쏠 수 있다. 그래서 3000에서 3200 정도를 이제 우리가 목표로 이더리움도 볼만 하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쏘게 되면은 혼자 가지 않죠. 알트들이랑 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이제는 사실상 전부 다 바닥을 찍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바닥으로 올라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추세 자체가 이제는 상방으로 조금 어느 정도 좀 더 볼 여지가 있는 그런 추세로 돌아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최고가 2624달러죠. 방금 관세 협상 소식과 힘입어서 여기까지 좀 찍어줬고, 지금도 윗꼬리 이후에도 조금 더 윗꼬리를 다시 잠식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2440만 지키면 위쪽으로 3000달러까지 좀 볼만한 여지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알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캣 이너 독스월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코인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주면서 거기다 관세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요런 뮤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앞으로 이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은 코인들의, 특히나 이제 바닥에서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거래량 자체가 밑에서 그냥 떨어질 만큼 떨어진 지하실 저점에서 그냥 매집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집을 한 이후에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또 팔겠죠, 세력들은.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이런 식으로 쭉 뽑혀져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방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뮤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뭐 원화 기준으로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은 여기 잡는다. 손절이 아니고 이제는 익절이죠. 밑에서부터 잡았으니까. 뭐 이런 거에서 잡았으면 쭉 올라오는데 뭐 다시 도로 내려가면은 수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탁 손절을 놓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아니면 익절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여기를 손절을 잡고 뭐 20-30배 롱을 치는 거예요. 어차피 수익금이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그냥 여기다 손절을 잡고 손절 20-30배 롱을 더 세게 치면은 여기서 벌써 이만큼 올라왔죠. 근데 이런 밈코인, 특히 밈코인, 잡코인, 알트코인 중에서도 사실 좀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10원, 12원까지도 퍼올리는 그림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뮤 같은 경우에 굿즈를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판매세도 보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시세 자체를 주는 이 힘도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고, 특히나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리면 이런 식으로 쭉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7.7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목표가 부근인데, 뭐 요 정도까지 일단 메워준다라고 한도 여전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살짝 탁 이제 조금 조정 주긴 했지만 요 정도 손절 잡고 더 한 번 더 노렸을 때 레버리지를 더 크게 쌓으면은 밑에서 저레버리지 쌓고 올라온 것보다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무섭거든요. 더 공포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저점 자리 이런 데 손절을 잡고 뭐 한 5배 10배 롱 칠 수 있겠죠. 근데 쭉 올라왔으면 이제 익절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통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익절하고 나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익절했으면 수익금의 일부, 뭐 수익금의 뭐 한 3분의 1, 뭐 5분의 1 정도는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를 요 정도 딱 손절을 잡고 더 세게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불장에서의 어느 정도 또 올라가는 코인, 바닥에서 밀어올리는 힘이 강한 코인들을 접근할 때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 계속 뭐 주말부터 해가지고 코인 이제 뉴스부터 해서 실시간 차트 브리핑 계속 다 해드리고 있고, 이 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부터 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뮤에 대한 이제 말씀은 거의 매 영상에서도 드렸고요. 카톡방에서도 드렸고, 뭐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주봉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알트들에 대해서 주봉, 월봉 관점으로 봤을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대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적점이고, 여전히 아직 가능성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뮤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너보스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사인이라든지 뭐 비트도 계속 롱 포지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바나, 웜홀, 아캄 이런 것도 다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조금 올라간다라 그래서 이제 다 파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익절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좀 크게 목표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캄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아캄이나 빅타임이 조금 뭐 차트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캄이 지금 업비트에는 요 구간에 상장해서 차트가 진짜 다 잘려있고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전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었고 내려왔었고 올라갔었고 내려왔는데
그럼 최소 이 정도 상승폭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더라는 거죠. 바닥 대비 250% 정도인데 그게 지금 저점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부터 250 올라가면은 요 정도고, 이 상승폭을 그대로 저점 대입하면 48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 가야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최소 이제 1달러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익절하면서 나머지는 2달러 정도까지 끌고 가본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을 아캄을 좀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단 뭐 아캄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쭉 뭐 많이 올라간 알트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코인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여전히 최저점 대비했을 때 그래도 200에서 400%까지는 볼만하다. 최저점 대비입니다. 지금 가격 대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진입하면은 그래도 뭐 최소 50에서 150% 정도는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알트들이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갈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런 식으로 뮤처럼 뮤가 오늘 쐈듯이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알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근에 이제 수익분 금액이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알트들을 좀 쪼개서 레버리지를 조금 쓴다 해도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뿌려놓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다. 그랬을 때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불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알트 매매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뭐 최근에 강세 보여줬던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눌리긴 했지만 눌림을 딛고 고점 돌파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타이트하게 2,600원 이제 손절을 좀 잡아주고 롱을 상방 관점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횡보 구간 저점 딱 잡고 추가로 4,000원 정도 목표로 잡는 방법도 있고요. 레버리지를 좀 쓴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올리는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정 한번 줬지만 그 다음에 좀 돌파가 나왔어요. 이전 고점 돌파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힘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치는 그림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위도 마찬가지죠. 눌려놓고 나서 세게 올리고 조정 나올 수 있죠. 근데 조정 나오고 나서 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수위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전 최고점까지 노려볼 만한 지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 이 구간의 횡보 4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는 쭉 당겨가지고 한 5,350원 정도 이제 손절을 잡고 신고가까지 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10,000원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수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있고 좀 확실히 뭔가 이제 그냥 일반 알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가까운 그런 또 쓰임새를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나중 얘기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의 추세, 그리고 비트가 120K, 130K를 간다라고 했을 때 수위도 이 정도 급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꺾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 횡보 구간 마찬가지죠.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딱 손절을 잡고 좀 레버리지 써서 롱 관점으로 보고 또 그럼 신고가까지도 조금 홀딩 해보는 전략,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주봉 관점에서 보면 피스 네트워크, 그럼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400원에서 600원 표로 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 같은 코인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봉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반등 살짝만 주고 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그동안에 사실상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도 이제 3,400억대, 거의 이제 완전한 이제 잡코인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총인데,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최소 요 정도 급의 반등은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뭐 저점 갱신까지도 손절 잡을 필요 없고 더 짧게 여기서 힘준 자리
대략 36.5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볼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소 60원에서 80원짜리까지는 반등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봉 딱 보고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사두는 전략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차트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인들 여전히 스테픈이라든지 카바 마찬가지고 뭐 이런 코인 아까 아캄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금 묵직한 코인들 온도나 폴리곤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못하죠. 시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상승 노려볼만 하죠. 폴리곤도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전에 있었던 반등폭을 어느 정도 좀 대입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올려준 만큼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600에서 800짜리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트들도 비트 흐름이 최근에 좋고 특히 이더리움이 대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앞으로 이제 알트들이 어느 정도 추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만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100에서 200% 여전히 열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고 뭐 빅타임도 보시면 거래량 딱 눈에 들어오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소 쭉 올렸을 때 180에서 225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를 현재 그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저점에서 산 사람이 누굴까? 개미들이 저점에서 살까요? 개미들은 이런 구간에서 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팔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점에서의 거래량은 세력이 들어왔다. 그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을 많았던 이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심플하게 놓고 보자면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어느 정도 있고 올라갈 만한 거래량이 터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니까 소액으로 항상 권장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손절 잡고 여기서 이제 살짝 내려찍은 287 정도로 손절을 잡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500에서 557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 골파기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골파기 여기 횡보자리 매물대를 쳐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고 위쪽으로 이제 500에서 557 정도 보는 전략도 무브먼트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캄 이런 것도 업비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체 차트를 놓고 보면 비트겟 차트로 놓고 보시면 올라갈 구간이 더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볼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는 없지만 현재 과거에 조금 강하게 좀 해외 시장에서 밈코인으로 화제가 됐었던 뭐 무댕이라든지 피넛 그다음에 요즘에는 새로 나온 뭐 칠가이 이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칠가이 이런 것도 주봉 보시게 되면은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금 반등세가 들어오고는 있죠. 요것도 어제죠. 요런 식으로 피넛 칠가이 요런 것도 다 잡아들여서 여기 딱 손절 잡고 상방 좀 더 볼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4배롱 정도 쳤고 뭐 재미로 접근하자 소액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01% 수익 이렇게 하루 만에 100% 수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코인들 뮤도 263% 수익 무댕은 50배롱 3300%까지 수익 보신 분이 또 인증해 주셨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 강조드린 온도 파이낸스 아캄 비트코인 랜더 뭐 니오 프로토콜 다 올라갔으니까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온 코인들 그리고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비트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비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를 올라갔다 그러면 알트들은 뭐 20-30% 올라가는 게 하루 만에 그런 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적인 탄력성이 좋고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살짝 레버리지를 썼을 때 이렇게 조금 화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 지금 사이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이 알트들도 뭐 칠가이라든지 최근에 업비트에 없는 코인들도 해외 시장에서 조금 담아두고 있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업비트에 또 상장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불장에서의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아직까지 흐름 끊기지 않았고
있고 그 흐름 타고 알트들도 좀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짚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시장 분석해서 지금 이런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은 알트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방향 틀어서 위로 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트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